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만든 제도의 첫 번째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황제 소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입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이고 안성맞춤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정경심 교수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했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황제 소환 논란, 정경심 맞춤 특혜다. 자, 우리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찰이 최근 뭔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취재진을 피해서 007 출석하게끔 검찰이 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전날 다른 곳에서 자고 집 앞에 취재진을 따돌렸다. 포토라인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했는데 검찰이 기자들을 미리 몰아냈다. 주차장에 있던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배려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9시에서 5시까지밖에 조사가 안 이어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소환 8시간 만에 귀가. 실제 조사는 6시간도 안 됐다. 검찰은 종료 시점도 공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통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진술조서에 날인을 하고 귀가를 하는데 뭐 사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휴식 시간도 가졌고 검찰은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인데도 조사 상황 브리핑조차 거부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전례 없는 황제 조사다. 전 대통령들도 예외 없었는데 정경심에게는 거의 이건 뭐 의전 수준의 배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모습을 더 준비했습니다. 과연 검찰에 소환됐던 역대 주요 인사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어제 소환 모습과 함께 나란히 비교를 해보시죠. 자,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이 되셨죠. 노무현 전 대통령 버스에서 내리셔서 검찰이 마련한 검찰 1층 출입구로 포토라인을 쓰셔서 국민들을 향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니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섰고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1월 27일 이재수 전 사령관도 참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듭니다. 공개 소환을 됐습니다. 당시에 이재수 전 사령관의 포토라인에 대해서 망신주기 수사 아니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검찰의 포토라인에 대해서 제지한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도 공개 소환이 돼서 수차례 공개 소환이 돼서 정유라의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특히 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포승질 수갑을 채운 모습도 수사당국이 정부가 고스란히 공개를 하면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정경심 교수만 어제 비공개로 소환이 됐고 9시에서 5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검찰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홍천 의원님도 그 어려운 일 겪으셨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바른 소리 하셔서 검찰에 수사받는 곤란한 일 겪으셨을 때 조홍천 의원도 그때 당시 포토라인에 섰어요. 제가 그 모습 선명하게 기억해요. 근데 자, 이 모습이잖아요. 조홍천 의원 추운 날이었어요. 12월 5일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거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뉴스 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그때 포토라인에
섰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수사받았지만 포토라인 섰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경심 교수는 왜 앞서 봤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배후를 받은 겁니까? 우선 검찰의 수사 공보 준칙에 의하면 차관급 이상의 전 현직 고위공무원은 공적 인물로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이 뭐 법이든 준칙이든 지키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사실상 그 준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신주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장관입니다. 자기는 장관이 아닙니다. 남편의 배우자는 수사 공보 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은 현직 장관의 배우자 정도쯤 되면은 뭐 공적 인물에 준하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포토라인에 아마 노출되게 했었을 건데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가 많은 영향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어쨌든 토요일에 서초동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 또 더 나아가서 이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외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요인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그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로 소환하게 해달라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사건 수사를 성공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고려 대상에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수사가 성공이 돼야지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표적 수사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막 몰아가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수사할 만한 사건이었고 수사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네 라는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내야지만이 이게 이제 수사가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마이너한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게 아마 수사팀의 입장 아니겠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